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철 변호사의 이병철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는 정의당에서 최근에 그 성 비위 사건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비양심적이고 모호한 용어지요. 그러니까 강제추행 내지 강간 사건이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라는 말을 쓰는 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진보라는 말에는 민주적이며 정의롭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 진보 좌파라고 하면 자기들만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좌파다. 근데 저보고 얘기하려면 이게 민주 진보 이거 떼버리고 종북 주사파 김정은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자건 어떻든 그 세력군의 핵심들에게 이런 성폭력 강제추행 강간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가 나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우리 이 변호사는 탐구했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도 서울대학교 8사건이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생운동권이었고 저는 주사파 쪽이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간에 586 그 운동권, 586 주사파가 운동권의 주류를 장악을 해왔고 이 사람들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국회에 의원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5년을 민주당 내에서는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연이어서 이런 성범죄가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느냐. 이제 이 원인이 뭐냐. 그게 정확한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의 그 대형 성범죄 사건들이 이제 586 주사파들이죠. 그 지금 감옥소에 있는 안희정. 전형적인 586 주사파 83학번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부산시장 오거돈, 그 유명한 시민단체 리더였던 서울시장 박원순, 이제 그 종래의 권력을 누려왔던 민주당 좌파 세력의 핵심들이 권력을 많이 누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역시 586 주사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안희정의 측근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사건, 김원희 의원의 또 보좌관들의 성범죄 사건, 또 나아가서 지금 정의당도 연일 이게 내부에서 폭로로 터져 나오는데 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게 내부 폭로가 되느냐? 이거는 운동권 내부, 이 주사파 내부의 세대 교체고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 공산주의 항상 내부에서 권력투쟁은 피눈물이 나는 권력투쟁을 합니다. 외부와의 투쟁은 그 다음 문제고 내부의 권력투쟁이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데 러시아는 볼셰비키, 멘셰비키,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10년간 쫓아가서 도끼로 쳐 죽이는 식으로 김일성이가 모든 갑산파, 연안파, 박헌영 국내파를 다 쳐 죽였는데 지금 90년대 학번 한총련 주사파, 이게 진짜 배기 주사파입니다. 80년대 우리 같은 그 학번의 주사파는 90년대 한총련 주사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권력을 누리지 못했어. 40대고 기껏 해봤자 보좌관. 이분들이 이번에 586 주사파에 대한 반격, 그 내부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586을 몰아내기 위해서 터뜨리고 있는 게 현재 이 민주당의 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 말씀대로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잠복하고 있는 유사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굉장히 많으리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공동 성명 비슷하게 나온 게 지금 드러난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말이 그거를 추정하거든요. 수십 건입니다. 그런데 권력투쟁적 성격 외에 이들의 DNA에 실제로 운동권 그렇습니다. 586에 이런 DNA가 있는 또 다른 근본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상적 그리고 조직적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김일성 때부터 현재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 헌법도 있고 헌법보다 위에는 노동당 규약이 더 위인데 그것보다 더 위에가 뭐냐?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유일 영도체, 영도라는 것은 수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수령님을 보유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에 두 번째 원칙에서 수령님이 주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러니까 일반 개인적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죽여도 되고 300만 명을 굶겨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령 뇌수론, 수령만이 유일한 뇌수입니다. 이 수령께서 내리는 교시, 그것을 이행하는 것만이 정치적 생명체를 부여받는다. 그것을 불복종하면은 그거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 이 두 번째 교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수인 수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춘과 목숨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끝없는 분신 자살을 과거에 또 했고, 현재 북한은 아시다시피 기범조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을 그렇게 성으로 착취하는 그것은 이런 수령론, 수령보위론, 유일영도론이라는 주체 사상의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세뇌된 사상 하에 폐쇄적인 운동권 조직에서 상부 간부가 밑에 하급 여성 운동권을 성착취하고 그것을 이러한 주체 사상의 교리로 세뇌화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또 성을 바치도록 하는 게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주사파 내부에 수없이 벌어져 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한총령 40대의 권력투쟁이라는 그 욕구와 맞물리면서 이것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벌어진 성범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이고 앞으로도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사파 운동권의 그 성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말씀대로 김일성 때부터도 그렇고 막스 레닌 이래의 폐쇄적인 운동권에서 여성을 성의 도구로, 그렇습니다. 혁명의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동지적 유대, 거기에 성을 허무는 이런 DNA가 남아있어 가지고 이게 일단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되면 일단 잡아뗀다. 그래도 증거가 들으려면 은폐 시도한다. 그렇습니다. 그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이게 뭐 제명 절차를 밟으니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네.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네. 이러다가 또 여론이 나쁘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택동의 그 담담 타타타타 담담, 그리고 내가 수세에 몰릴 때에는 맞부닥치지 않고 일단은 후퇴한다, 시간을 번다, 그리고 교란한다, 말로 교란한다. 그게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고, 그 박완주 의원 그분은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이게 언론에 터지기 전에 했던 그 또 교활한 술책이, 이 여성 보좌관이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자의로 사표냈다라는 것을 문서 조작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여성 보좌관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직권 면제시키겠다라고 또 강압을 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형사 고소도 하겠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터져놓은 것은 이 여성 보좌관 혼자의 결단이 아닐 겁니다. 이 40대 한 총련 전체가 이제 그 50대 586 세력을 쳐야 된다 하는 조직적 그런 움직임 하에 이번에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완주 등 586 세력들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수완박 파동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또 뭐 이준석 대표 등등이 야합했다 해서 여론이 빗발치고 해서 엄청나게 수세적인 코너에 몰려서 지방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악수를 두고 민주당이 그간에 이 권력을 잡아오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도덕적 우월성이었습니다. 도덕적 우월성, 그것을 하나를 무기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이
돈을 먹었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이 투신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좌파 진영의 도덕적 순결성과 우월성을 그리고 그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서가는 모습을 던지는 그 이후에 국민들 감성에는 좌파적 감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서 핵심은 도덕적 우월성이었고 국민의힘 계열은 그간에 대독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네들이 권력 잡아서 지난 5년간 그냥 해먹다 보니까 돈과 여자를 그렇게 착취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터져나오고 당장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지금 격전지인데 경기도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한 5% 이상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을 하고 있고 특히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성표, 여성 여론이 5%에서 한 10% 급격히 김은혜 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성범죄 이 영향 이 사건 이게 여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여기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금년으로 73년이지만은 연안시대 이래에 중국의 북서부를 실제로 장악한 것은 거의 100년, 90년 연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공 지도자들 쭉 내려오면서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말하자면 폐쇄 공간에서 자유롭게 행동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저우융캉이라고 있는 상임위원이 100개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까지 100명의 젊은 여성들을 암탉을 거느린다. 추행했다. 네, 100개 그러니까 왕. 이 중국의 이런 전통적 뿌리가 북한을 거치고 해서 그렇습니다. 남한의 좌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전이된 그런 면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인데요. 이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모택동 사상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조금 가미한 그런 건데 이 중국 지금 말씀하신 그걸 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에 좀 이 사업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 고관들도 많이 이 접촉해서 중국은 우리 이 천안문 이 광장이 나오고 그 천안문 광장 모택동 사진 있는 그 왼쪽 뒤편이 최고 영도들, 최고 지도부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걸 중난하이라 하는데, 그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제 바다 해자고, 중간호수, 남쪽호수, 중남해를 중난하이. 거기에 이제 지금 시진핑 최고 권력자들, 그리고 혁명 영웅의 자제들이 사는데, 중난하이는 중국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10년 전에 시진핑이 이제 주석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이제 2012년도. 그래서 5년을 하고 또 5년을 더 하면 끝나는 건데, 올해 헌법을 바꿔서 이제 10월 달에 15년째를 또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시진핑이 2012년도에 주석이 되었을 때는 쿠데타의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진핑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쿠데타를 이제 기도를 했느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장쩌민계의 보시라이입니다. 보시라이는 한국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국 지한파고 보시라이가 대장이고 중국 공산당 7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법위원회를 장악하는 그 당시 쩌우영캉이었습니다. 쩌우영캉은 공안, 인민검찰, 인민법원, 정보부를 다 장악합니다. 여기서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갖고 있는 쩌우영캉이 쿠데타에 가담했고, 그리고 군대가 중요하니까 이제 군사위원회의 당시 최고 리더가 시차효였는데 시차효도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군대 그리고 공안 정보부가 다 가담했고 그 중난하이를 호위하는 우리로 하면 청와대 경호부대가 린찌화인데 린찌화도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진핑을 호위하는 부대도 쿠데타 세력에 가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때 시진핑이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취임식에 온 왕치산을 중앙기율위원회에 앉혔지만 중앙기율위원회는 수사관밖에 없습니다. 병력이 없어. 그렇지만 왕치산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공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경호를 했고 그 쿠데타 업무를 미국 당시 바이든
이제 내일 모레 오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시진핑에게 쿠데타 음모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역시 무너지는 거는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보시라이도 10조 이상을 해먹었고 역시 수백 명의 여자들 아나운서 등등과 그런 불륜 관계를 가졌고 그 부인이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부부싸움하고 국가에라이라고 유명한 그 변호사인데 이 부인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영국의 사업가인 헤이우드라는 남자와 바람이 났고 헤이우드가 이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몇 조를 돈을 달라 하니까 국가에라이가 헤이우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거를 덮기 위해서 보시라의 가장 오른팔 왕 리친이라는 우리로 하면 경찰청장입니다. 왕 리친이 그 헤이우드를 죽이고 헤이우드의 시체를 다 소멸시키고 했는데 보시라이가 왕리친이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왕리친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왕리친이 이 쿠데타 음모 자료와 이런 수많은 부정비리 그리고 여자들 문제를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쩌우융캉이 16조를 해먹었고 그 백개왕 400명의 여자 첩들을 거느렸고 이런 모든 자료를 들고 그 충칭의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을 들어갔고 여기서 그 자료가 당시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확보해서 시진핑에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쿠데타를 막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북경에서는 진짜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쩌우융캉이 휘하에 있는 공안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장갑차가 출동을 했고 어디로? 시진핑이 사는 중난하이로. 시진핑은 사전에 그 모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 특수부대가 즉시 출동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모든 쿠데타 세력들이 일망타진이 됐는데 역시 그 문제도 보면 이 피 튀기는 권력 투쟁 거기에 핵심적인 게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 문제. 중국 지금 현재 지도부의 권력 투쟁 그리고 부패의 그 중심 핵심에 결국 성 문제, 성추행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북한 등에 전이되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에게도 전이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고 이번에 이 박완주 사건 이후 몇 개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공동 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인 27살 먹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 차마 이게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자가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깨문 홍위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당 분열을 시키느냐 이래가 이게 쑥 들어가 버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사진을 보니까 이 화환에 박완주를 응원하는 화환이 쭉 나와 있다고. 그게 홍위병 이 대깨문들이 행동 이걸 유권자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다 봐야 돼?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 내부의 세대교체, 그 권력투쟁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40대, 90년대 학번 한총련 세력이 지금 이재명을 호위하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경기동부 연합,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연합, 여기에 동원된 주사파들은 40대들입니다. 한청년 세대예요, 한청년. 그간에 이제 문파, 대깨문, 이제 문재인 지지 세력이라 하는 사람들, 또 비서실장했던 임종석은 한청년이 아니고 전대협 세대예요.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80년대 세력들, 이제 50대 중후반, 60대. 이제 이분들을 많이 해먹었다. 25년간. 이제 이분들을 이 옹이한 리더가 문재인이었죠. 문재인. 이 친문 세력과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을 이재명이 이제 장악할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되는 것은 거의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8월달 당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 밑에 부대들, 그 홍위병 같은 부대들은 이 한총련 세력들, 이 이재명을 지금 리더로 내세우고 기존의 구권력들을 지금 치고 있는 내부의 엄청난 지금 권력 투쟁이고 이거는 제가 예측하건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돈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겁니다. 기존의 임종석이 위에 있는 문재인 세력들이 해먹은 돈 문제.
이제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터져 놓음으로써 당을 이재명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홍위병이라고 칭해도 될까요? 네, 홍위병. 그렇죠. 그게 이재명 지지 세력이란 말이지. 그렇죠. 이제 이재명 지지 세력은 그 개딸, 그러니까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극렬한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있고 여기 반대하는 이제 세력들은 기존의 대깨문, 이제 기존의 586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 세력과 이게 신 지지 세력 이 전체를 홍위병이라고 칭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171석은 이 홍위병들의 포로가 돼 포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말이지 아주 뭐 웃어야 할지 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윤호정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윤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입을 가리고 활짝 웃는 사진 한 컷이 나왔는데 그걸 두고 그냥 이 대깨문 홍위병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너 이 무슨 짓이냐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난데없이 국민의힘당 트집 잡기를 시작하고 그러고 어저께 윤 대통령 국회에 연설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그 순간에 윤호중은 뻣뻣하게 서가지고 화난 표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위병이 너무 겁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 홍위병들의 압박이 무서운가. 근데 그 왜 웃었는가 하는 게 그 뒤에 후일담으로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윤호중이지 윤호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남편하고 같은 파평윤 씨고 그러니까 윤 대표께서는 저의 시아버지와 학렬이 같습니다. 그 중자 학렬이래요. 그게 파평윤 씨. 그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뭐 그런 취지로. 윤 대통령 부친이 그 연세대 교수 윤기중 교수님이잖아요. 같은 중자네. 같은 학렬이래. 같은 학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웃을 수밖에 하고 본인이 민주당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 나왔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덕담한 것에 대해서 웃는 것까지도 이제 함부로 못 웃는다. 그런데 이런 홍위병들에게 포위된 171석, 171석이라는 건 172석에서 박완주 하나 제거됐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수로 지배하는 이 홍위병에 포위된 172석의 국회의원이 이 지배하는 이 국회 인정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관계없이 우리는 홍위병들의 포로다. 이 국회를 인정해야 되는 이 말이야. 당연히 이놈을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 절차가 없지 않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준 해산으로 이들의 길을 돋구고 이게 홍위병들을 질타하는 것은 6월 1일 지방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을 압승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민주당 주사파들이 반쯤 해체되고 사실상으로 그 있는 171석의 의석은 2년이 또 금방 오니까 2년 후 총선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6.1 지방선거에서 폭망해버리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 차릴 기회가 생길 수 있겠지. 그 틈이 생길 수 있겠지, 민주당이. 또 그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에 이 국민들께서 이런 성범죄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인사가 완료되면은 이 돈 문제, 돈 해먹은 경제범죄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그 도덕적 타락상, 그 추악한 실체를 이제 폭로가 됨으로써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항상 견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헤게모니가 우월성이 국민들 마음에 깊숙이 각인이 되어야
우리한테 2년 후 총선도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낼 것이고 5년 후 정권 재창출도 또 국민들께서 위임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있는 반지성주의, 그 윤 대통령 취임사에 있는 그런 이 민주주의의 도덕적 어떤 그런 타락상이 있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